안녕하세요. 윤뚜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부자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과거에 결혼을 해서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 그 5년 동안 결혼을 해서 5년 동안 제 통장에는 총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돈을 모으면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외벌이를 하는 사원인 남편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분유값도 아끼고 기저귀값도 아끼고 식비도 아끼고 어떤 물건 하나를 살 때 내가 이 물건을 사면 얼마가 남지? 그러면 이 돈으로 나머지 날들을 다 살 수 있나? 라는 걸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막연하게 이렇게 돈만 모으면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거랑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5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궁상을 떨면서 모은 돈을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고스란히 집주인한테 그대로 주게 됩니다. 그때 그 돈을 전부 다 전세값으로 넣었을 때 저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뭔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건 아닌데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투자를 공부했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 돈을 좀 더 가치 있게 썼다면 지금이랑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몰랐어요. 돈만 모으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여러분들도 조금 바꾸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약만 하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예전에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또 통장에 목돈이 있으면 부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부자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나 자신을 채우는 시간을 낼 수가 있나? 그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보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채우는데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을 갈아 넣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채우는 데 썼다는 겁니다. 자, 아이돌로 예를 들어보면 아이돌은 연습생 기간에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서 자기 실력을 상승시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절에 사람들이 너가 그래서 되겠니? 그래서 스타가 되겠니? 라고 말을 해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고수들도 다르지 않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실패도 해보고 또 이런 방법으로도 해보고 자기만의 데이터를 쌓아서 자신의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저금을 하세요, 그 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본질은 투자를 공부하세요가 아니라 내 자신을,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시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로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전 경험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저의 투자 실력은 다르게 형성이 될 거예요. 제가 어느 만큼의 시간을 쏟아붓고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지금은 저에게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게 물론 투자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극명히 차이가 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공부를 한 게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내가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채우는 일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 두 번째는 짜투리 시간과 푼돈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우리 심심한데 커피숍 가서 시간이나 때울까? 라든지 어디 맛집 가서 거기에서 줄 서서 그거 먹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야, 그거 몇천 원밖에 안 해, 그냥 사, 뭐 그거 아낀다고 부자 돼, 쟤 왜 저래,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좀 그렇긴 해요. 아, 그래, 이거 뭐 몇천 원 아낀다고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궁상맞게 살
살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래 이거 쓴다고 뭐 내가 뭐 그렇게 되겠어 그냥 쓰지 뭐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편한 방법이고 본능적인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조금 더 편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공부하고 하면서 작은 돈들을 모아서 그걸 투자했을 때 그 수익률을 높이고 나중에 결과치로 가지고 오는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 돈을 아껴서 마이너스를 0으로 바꾸고 0에서 플러스인 구조로 바꾸고 그리고 주식을 공부하고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투자됐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또 하루에 적은 시간이라도 내가 30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다 보내고 아이들이 집에 오는 그 사이의 시간에 내가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써서 결국에 그걸로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심심하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킬링타임 하는 거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 몸과 마음은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없을까? 똑같은 소득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돈을 아끼라고 했으니까 푼돈도 아껴야 되는데 목돈도 아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고 나를 성장시키는데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 내가 이 돈을 쓰고 이 시간을 들였을 때 내가 이만큼의 가치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강의를 들으신다던가 어떤 기술을 배우신다던가 하는 것에 돈을 아끼시지 말고 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결국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자기 개발비에 아끼시는 것은 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 세 번째는 바로 큰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단돈 10,000원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목소리 높여서 싸우고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또 경비 아저씨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절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싸우고 혼자 또 자괴감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누구랑 싸웠어 누가 어떻게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저는 뭔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대체 저렇게 돈을 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절약이라는 것에 너무 매몰돼서 나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을 거야 라는 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방향을 가지고 작은 행동들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큰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에 뒷받침되어서 저의 세부적인 계획이 있긴 하지만 제가 큰 계획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남편이 조금 일찍 퇴직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퇴직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구애나 압박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집 안에서 열심히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투자를 잘하고 싶다는 것이 근본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그 목표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매일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제가 하루하루 보내는 일들은 큰 목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자가 아니라 나의 가치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또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고 가치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게 부족한지 그래서 어떤 걸 채워주면 좋을지 어느 학원이나 어느 곳에서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잘 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루의 일과들이 그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면 내 하루가 어떻게 사는지는 사람마다 다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큰 방향을 정하셨다면 그 방향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세부적인 계획들을 하루하루 조금씩 달성을 해 나가시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나가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 네 번째는 고민하는 데 드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민을 하실 때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나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이틀, 3일을 막 밤을 새고 일주일을 막 인터넷 찾아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막 하면서 시간을 보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도 막 찾아보고 정보들을 막 찾아보고 일주일을 고민을 했는데 크게 처음에 결정했던 것과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공통점 중에서도 고민이 생겼을 때 빠르게 어떤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나간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자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짧은 시간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어떤 좋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은 그렇게 고민하는데 낭비하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구글 타이머를 쓰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타이머를 맞춰놓고 30분만 고민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흰 종이를 펴놓고 제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어떤 고민이 있고 1번 대안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장점이 있어, 2번 대안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단점이 있지, 그래서 나는 1번 대안을 선택할 거야. 그런데 1번 대안을 선택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겠네 라는 게 생기면 바로 고민을 하고 거기서 끝냅니다. 그런데 그 고민 중에 해결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일어나지 않았는데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한 시간이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지, 그때 상황에 맞게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30분 이상을 고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30분을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선 그 문제를 접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설거지를 하고 나서 다시 30분을 고민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3번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밤도 새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종이에 쓰고 내 눈에 직접 보이게 그 문제를 꺼내어 보세요. 그러면 고민을 하는데 결정되는 시간을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어떤 팁을 드리자면, 내가 고민이 되는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요즘에 아이들한테 화를 너무 많이 내는데, 이런 문제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배운 건데, 구글 북스라는 것을 쳐서 들어가시면 책들에 대한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화를 낸다면 이라는 걸 쳐보시거나 아이에게 화내지 않는 법이라는 걸 쳐보시면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책들을 쭉 나열을 해줍니다. 내용을 조금은 읽을 수도 있고 제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자도서관에서 그 책을 찾아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면서 내가 가진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결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시간을 단축시키시고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책을 통해서 그 고민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제가 물론 그렇다고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투자 공부도 하고 어떤 책도 읽고 하면서 그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가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되게 하기 싫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보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책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 노동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돈이 되는 시간은 그 시간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크로노스가 될 수도 있고 카이로스가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일을 하여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무심하게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한다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고 자신의 힘을 모두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것이다. 돈이 되는 시간은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노동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지식을 얻는 데 사용되는 시간 역시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최우수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다면 일단은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공부를 잘하고자 바친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물론 부자들이 많은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습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 그럴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서일까?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경제의 속성부터 배워야 한다. 내가 묻는다. 경제를 배우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돈을 더 벌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선택을 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같은 재화를 갖고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을 비교 선택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 비교가 있어야 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를 고르기 위해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제가 두 단락을 읽어드렸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말이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삶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시면서 천천히 내 하루의 일들을 채워 나가시고 그 하루에 계획한 일들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서 잠들기 전에 그래, 내가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아졌지라는 뿌듯함을 느끼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